자,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1차 진도강은 수열회합까지 하고 나면은 수열회합이란다. 일대수열까지 하고 나서 수열회합이란 귀납법이 남는데 1학년들은 이제 시험 대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2학년들은 진도를 계속 나갈 겁니다.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따로 될 거예요. 쌤, 그 1학년 무슨 요일에 오는 거였어요? 금요일. 금요일에 와요? 응. 월요일에 쉬어요? 쉰다고 하면 안 되고 그때 다른 과목 준비하라고 아, 해주는 거잖아. 월요일에 딴 거 준비해요? 시험 이제 한 2주 남았나? 1학년? 그래요? 몇 주 남았지? 2, 3주 남았지. 저희 11월 뭐? 18일인 거예요. 그치? 쌤 2주 남았어요. 응. 망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자. 진짜. 내신 진짜 그래? 아쉽게 잘 진짜. 한다는 건 지금 과학 딱 2점 감점이고 국어는 애초에 쌤이 안 하시고 수학은 진짜 다 만점, 사회 만점, 과학 2점 감점. 영어는? 영어는 안 알려줘요. 그래, 잘하고 있네. 근데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처음 시험 쳐보는 거지? 네. 이번이. 시험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치는 1위 테스트처럼 나와. 아, 난이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참. 아니 중학교 1학년 걸로 나오는 거잖아. 아 깜짝이야. 난이도는 되게 쉽고 책을 많이 풀었어? 네? 그 시험 대비 교재 많이 풀었어? 아니요. 수학은 하세요. 그 여기 앞반에 그 정우가 혼자서 그 문제를 다 세봤나 봐. 1300문제 정도 된대. 아, 이 내신이래요? 어느 과목이요? 수학이요? 수학. 우리가 그 수학 학원 교재 나간 거 있잖아. 중2하고 중1하고 두께가 달라. 그러니까 중1 애들 거는 1300제 정도 된대. 그래가지고 근데 걔가 정우가 지금 열흘 안 걸렸어. 네? 다 푸는데 열흘 안 걸렸거든. 그 1300문제 다 풀었어요? 다 풀어서 갖고 왔다고? 내신이 학원에서 영어학원에서 내신 그걸 준비하는 한 번에 100페이지를 그치. 그거 푸는데 혹시 약간 며칠 전부터 풀기 시작했어야 하는 거였어요? 미리 풀어서 이제 금요일에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지 않겠니? 그리고 지금 그 시간표는 개별 시간표를 해서 학생들 이름이랑 구글 클래스에다 다 올려놨어. 그래서 오는 날짜하고 안 오는 날짜 좀 다 써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달 사항은 됐고, 오늘 배울 거는 등비수열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제 쉬운 내용인데. 쉬운데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처음 배울 때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원리합계라는 친구를 한번 탐구해 볼 거야. 저번에 이거 얘기는 했었지. 원리가 무슨 뜻인지 안 했나? 태범아 원리 뜻이 뭐였지? 네. 안 했나? 안 했나? 했나? 원리요? 응. 그 원리 이사 그거요? 그렇지. 자, 그거예요? 원리의 그러니까 원리 이자가 아니고 참 원자는 원금을 말하고요. 네. 그리고 리가 이자라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리 합계를 굉장히 1차원적인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거는 단리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단리라고 하는 건데 단리는 사실상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형식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 P2P 사람들끼리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매년 그러니까 원금에 대해서 딱 원금하고 이자를 완벽하게 분리한 거거든.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만 책정하는 방법이 책정이 무슨 뜻이지 않을까?
이제 측정이랑 좀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달리러 간다고 해볼게. 자, 태범아 얼마 정도 빌릴래? 아, 네. 너가 지금 요즘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얼마 정도 빌리고 싶어? 저 솔직히 아. 사고 싶은 게 이제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 그럼 좀 넉넉하게 5만 원 빌릴까? 아니 가만히. 딱 4만 원? 자, 선생님한테 태범이가 선생님 정말 제가 뭐 꼭 사고 싶은 게 있는데 4만 원만 빌려주세요 했어. 네, 선생님 그럼 오케이 그래 4만 원 빌려줄게. 대신에 네가 이자를 내야 돼 라고 한단 말이야. 이자는 10%. 네, 계산하기 쉽게. 그럴 거면 차라리 인터넷 엄마한테 이제 헬프를 치는 게 낫겠죠. 자, 근데 이자를 10%라고 하자. 예시야 예시. 너한테 그게 내가 하겠다는 게 진짜 아니잖아. 신사에는 그돈 이자 따로 안 붙이던데요. 응? 어디? 그거는 그 따니는 이자 안 붙이던데요. 옆 동네 그게 중요한 거 강지라고. 이상한 소리 하죠? 자, 걔는 이자 안 붙였어요. 네, 자 예시잖아 예시. 걔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자, 4만 원을 빌려주고 내가 이자를 10%씩 받을게 라고만 하고 이 이자에 대해서는 내가 달리를 적용하겠다 이랬다고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자는 4,000원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자도 4,000원인 겁니다. 즉 내가 이자를 받을 때 이 원금만 기준으로 계속 4,000원씩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돈을 다 갚겠지. 4만 원을 갚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달리예요. 자, 그러면 이런 달리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내가 받는 이자, 원금과 이자에서 이자의 합계는 결국 4,000원씩 몇 번 받았냐 이거에다가 4만 원이란 돈이 되겠죠.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원금에다가 플러스 이자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거는 통용되고 있지는 않은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돼. 그래서 시험에서 볼 일은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가 암기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계산에 대한 정리를 완벽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수식화 시켜보는 과정을 한번 겪어볼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 처음에 현재 내가 A1을 빌려준 거야. A1을 대출해줬다고 하고요. 이자는 R%라고 할게요. 그러면 연이자로 할게. 연이자 R%, 1년마다 이자가 붙는 방식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년마다 이자가 붙었으니까 1년이 지났어요. 1년 후에 내가 원금은 A1이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자는 A 곱하기 100분의 R이겠죠. 100분의 R인 거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게 원금이고 얘가 이자인 거야. 대출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돌렸다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면은 내가 원금 A1에다가 이자를 좀 못생기게 썼죠? 100분의 R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2년이 됐으면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의 합계는 어떻게 되느냐? 원금은 A1이고 A 곱하기 100분의 R이 두 번 붙었겠지 이제. 이거는 1년 전에 받은 이자고 이거는 올해 받은 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치. 그 맞아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n년이 지나갔다고 하자. 그치. 그치. 그러니까 n 곱하기 r야 써도 뭐 아무렇게 써도 돼요. 이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고 공통인수 a로 묶어볼까? 1 더하기 100분의 nr 뭐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가면 됩니다 라고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내가 4만 원 태범한테 빌려주면서 연이자를 10%를 받겠어 라고 얘기하고 달리야 이랬어. 그리고 10년이 지나버린 거야. 태범이가 그때까지 이자만 주고라 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총 8만 원 되겠죠. 그치? 그 전에 갚아야겠다. 그치? 그래야지 나의 경제적인 이득을 좀 취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원리 합계의 일단 달리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건 잘 사용 안 된다 했고 우리가
복리법이라는 거 우리가 사용한다 보시면 되는데 말로 한번 적어보자면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좀 다른 느낌으로 오는데 우리 태범이가 또 이제 아까 4만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이번에 10%는 진짜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3만 원, 3만 원. 쫄았네 벌써. 현실이에요. 알았어. 자, 태범이가 이제 복리라고 하니까 좀 쫄아갖고 3만 원을 10%에 복리로 빌려갔다 올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해에는 이자가 3,000원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해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3,000원이 나오게 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3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자, 근데 두 번째가 되면은 3만 원에다가 3만 곱하기 100분의 10을 한 여기까지가 원금이 돼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100분의 10이 붙는 거야. 즉 이런 거지. 3만 원을 빌렸을 때 3천 원을 이자로 내는 건데 그 다음에는 3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이자가 붙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쌤 이거를 대출로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저축이라 생각해보면 좀 더 편합니다. 저축의 형식을 가지고 보자고 하면은 내가 3만 원을 넣어놨어요. 복리로 굴러간다고 하면 3만 원이 그 다음에는 3만 3천 원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만 3천 원에 대해서 10% 3,300원이 더 붙겠죠? 36,300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자, 저축이라고 하면 3만 원이었던 게 3만 3천 원이 됐다가 여기에 10%가 또 붙는 거니까 36,300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복리라고 본다는 거예요. 즉 원금과 이자가 계속 원금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은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너무 쉽잖아. 그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살짝 정리해놓고 싹 지우고 좀 판을 크게 써야 돼서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한번 이 복리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3만 원 빌리고 이제 이자를 안 내고 그냥 버팅기비 이렇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겨. 태블릿 좀 먹기 전에 이거 당근 먹어야지. 이거 약간 컵에 따라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캐먹으면 이렇게 컵이 다 가라앉아서. 그지? 쌤 좀 더 맛있게 먹을게요. 네. 와, 떨어지게 받아주세요. 그냥 이거 그냥 가지러 간 거야. 왜냐면 오늘 원리합계랑 대출 시스템까지 하면은 끝나거든. 그래서 양이 많지가 않아요. 쌤. 양은 많지가 않고 이제 근데 수요가 좀 하긴 해야겠다. 깔끔하게. 쌤 수요일 하나가 중간에 끊기면은 그게 나. 저희 그냥 저희 중일을 안 돼요. 진도가 중간에 끊겼다가 괜찮아, 다시 할 거야. 걱정. 다시 나가면 까먹었으면 다시 해. 수요일에 까먹어서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왔었까지. 이 똥멍청아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여기부터 다 까먹지 마. 네? 그렇게 그렇게 아니죠. 생각하면 이건 이제 딱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되짚고 이해하고 잘 됐었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어떡해?
우리 수원투 심화반 이제 중3애들이 있으니까 오늘 진도가 마무리되었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진짜로? 중3들은 졸업이지. 뭐 무조건 그런 거 아니야? 무조건 5개월 걸리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이미 들어가 그때는. 아 그냥 무조건 있기만 하고 그냥 거의 안 해요? 29는? 2학년 그냥 너희 같이 시작한 애들은 하지. 아 그래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수원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방학 때 수투가 끝나고 그리고 학기 중에 수원투 심화를 듣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그때 확률 통계 듣고 겨울에 미적분을 들어서 딱 끝나.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늦게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잘해야 될 텐데 이제 잘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리합계를 이용하는 적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말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적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이 써 있죠. 첫 번째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데 불입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돈을 넣는 걸 말합니다. 자, 적금이라는 게 뭔지는 우선은 자, 혹시 여기 적금하고 있는 친구 있나? 적금 붙고 있는? 가만히 하고 있어? 오. 적금 그러니까 이게 적금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요즘에는. 그게 이제 약간 결혼 적금? 적금 밑에 불입식이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이게 용어가 적금이 뭐예요? 진짜 옛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줄 거야. 네. 네, 선생님 이게 라떼는 말이 한번 할게요. 네. 선생님 때는 학교 앞에 새마을금고가 보조권 있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초등학교 아니고 무려 국민학교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국민학교 옆에는 항상 새마을금고가 하나 있어서 학교를 다닐 때 무조건 통장을 먼저 만들고 거기다 저축을 하는 거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일정한 시기마다 계속 저축을 할 거 아니야. 그 저축을 하면은 돈이 쌓이겠지. 네. 그게 바로 적금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약속을 정하겠지. 교육이니까 내가 넣고 싶을 때 내킬 때마다 가서 넣지 않을 거 아니야. 넣지 않고 너는 용돈이 언제 받니? 하니까 저는 매달 12일에 받아요. 그러면 너는 12일 날 새마을금고에 와가지고 그 돈을 저축을 하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자고. 단어를 한 거였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어놓고 그 통장은 엄마가 갖고 있고 엄마가 그 통장을 다시 회수해가는 무시무시한 회수 시스템이 있었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금 돈을 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장 안에다가.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같은 날짜, 같은 매달 같은 날짜에 쌓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돈을 넣는 거를 입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불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불입 시기가 우선 정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원리합계에서는 월 초에 넣을 거냐 월 말에 넣을 거만 물어보게 될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월 초라는 거는 매 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 달일지 매 주일지 매 월일지 몰라가지고 매 연일지 몰라서 1일이라고 잡으시면 되고 월 말이라고 잡으면은 매 3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30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31일은 맨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입 시기가 월 초가 되는 경우가 있고 월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적금에 돈을 열심히 넣었어. 내가 열심히 넣어가지고 이자도 열심히 받았겠지. 이자를 받아서 어느 날이면 이제 드디어 아까 이제 뭐 태범이 뭐 사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날 적금을 뭐 할까? 사죠. 깹니다. 적금을 깨야 이제 돈을 받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자,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약이라고 해요.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해약이거든요. 그러면 해약을 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시 월초하고 월말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 때문에 이거를 나누냐? 이거를 왜 나눌까?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월이자가 5%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월 초에 10만 원씩 적금을 매달 적금을 부을 겁니다. 붓는다고 하는데 적금을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다른 말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 불입한다고 쓸까? 보통 붓는다고 하거든. 이게 돈을 넣는 거라서. 적금을 붓는다고 할게요. 그냥 안 되겠다. 붓는다라고 하고요. 이게 적금이라는 거를 경험을 잘 안 해보는 세대라서 너희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시점에 월말에 해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랑 vs 월 초에 해지하는 거에 대한 마지막 달에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달에 이자가 좀 달라져요. 그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내가 만약에 1월 1일 날 10만 원을 딱 넣었어. 근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거야. 언제? 1월 31일 날? 또는 1월 1일 날 내가 딱 10만 원 넣었는데 아침에 넣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야 그날. 그래서 1월 1일 날 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의 스토리야. 그냥 인생의 스토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치. 저렇게까지 굳이? 당일이. 당일날 해지를 했다고 하자. 자, 은혜가 찾아갔어요. 자, 우리가 이자는 5%가 있습니다. 한 달에. 자, 이때 이자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이자가 한 번 발생합니다. 왜요? 1월 1일 날 넣고 1월 31일까지는 내가 결론적으로 30일을 채웠지. 근데 은행에서 이자 안 준다면 멱살 잡을 거잖아. 야, 한 달치는 줘야지! 막 이럴 거 아니야. 딱 이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1월 1일 날 딱 넣고 내가 이자 5%에 딱 가갖고 당일 날 넣고 저녁에 가서 해지할게요. 그 이자를 줘요. 안 줘야죠. 이거는 하루도 안 지났잖아. 수학 특성상 응. 이런 거. 그러면 초당 이자가 붙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자는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입금하는 시기, 즉 불입 시기하고 해약하는 시기,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는 시기가 어떻냐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넣었을 때 이자가 붙냐 묻냐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요. 그죠? 만약에 그런 거잖아. 내가 이제 태범이한테 한 100만 원 빌렸어. 그리고 내가 월에 이자 5% 줄게 이래놓고는 1일날 빌리고 31일날 돼서 야, 한 달 안 지났으니까 이자 안 줘도 되지 이래봐. 너 뭐라 그래? 아, 좀 주셔야죠 이럴 거 아니야. 딱 그거지. 근데 내가 다른 아침에 빌리고 야, 미안. 야, 필요 없었다 하고 줘버렸어 그날. 아, 근데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 느낌이라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인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역시 이번에도 한번 수식화를 해볼 거거든. 수식화를 하기 위해서 좀 설계를 해야 돼요. 이번에 예시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문자로 내년 초 A1을 이 말도 좋다. 적립한다. 듣는 편 조금 없어 보이니까 적립한다. 자, 연이율은 1년의 이자가 R이다. 그래 놓고 N년이 지나서 N년 말에 해약시 원리합계를 구해보자가 우리가 할 일이야 지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자, 오늘 A1을 딱 넣었다고 합시다. 자, A1을 오늘 넣었어요. 연초가 되겠죠? 오늘 넣어가지고 이게 쭉 지나가지고 자, 1년이 지났다고 할게.
자, 1년이 지났다고 하면요. 내가 A1에 대해 가지고 A1에다가 A 곱하기 100분의 R 아까 우리가 잠깐 계산해봤던 그 느낌이지. A 곱하기 100분의 R1이 됐을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이 금액을 그대로 1년을 또 끌고 갔어요. 그럼 2년차가 됐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야. 자, A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100분의 R 이게 원래 지금 현재 원금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A 더하기 A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R에 대해서 이 원금에 대해서 100분의 R이 붙겠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2년 차에는. 얘가 괜찮습니까? 자, 한번 볼게. 야, 이게 처음에 니네가 진짜 적금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좀 어려워하더라고. 자,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는 원금이 A1이었어요. 그래서 A1의 원금에다가 이자가 요만큼 붙은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새로운 뭐가 된다? 원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이게 원금이니까 원금을 쓴 거죠. 그럼 뒤에다 이자를 써볼 건데 원금에 대해서 100분의 R만큼이 붙으니까 이게 이자인 거지.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또 3년 후가 되면 좀 길어지겠지, 지금 시기. 그래서 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거야, 여기서. 자, A는 뭐 정리할 거 없고 요거는 뭐로 묶을 수 있을까? A로 묶으면 되죠. 1 더하기 100분의 R로 묶일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뭐로 묶으면 될까? 라고 보니까 A로 일단 묶어보고 또 A로 묶어보니까 그리고 100분의 R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다시 1 더하기 100분의 R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R로 묶어보니 앞에서는 1이 나오고 뒤에서는 R, 100분의 R이 나오죠. 그러면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R의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갈 때 지금 곱해지는 게 뭔지 보는 거거든요. 넘어갈 때 곱해지는 게 1 더하기 100분의 R이 곱해지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쭉 가자. 그냥 바로. 자, n요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R에 n제곱이 되겠지. 자, 근데 이건 있잖아. 놀랍게도 첫 해에 넣은 돈이 그냥 n년이 지나갔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적금이라 했잖아. 나는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매년 초에 나는 돈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돈이 여기서 투입이 됐겠죠? 첫 해에는 A1을 넣고 두 번째 해에는 또 A1을 넣을 거 아니야. 매년 A1씩 넣기로 했으니까. 그럼 A1이 또 여기에서 우리한테 적립이 됐으면 이 친구는 쫙 뒤로 갔을 때 우리가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R에 뭐가 될까요? n 빼기 1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2년 차가 됐을 때 그때 넣는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A 곱하기 100분의 R에 n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다. 그치? 그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n년 차에 돈을 넣은 것들 어떻게 된다? 연초에 넣고 연말이니까 이자가 한 번 붙어야 되는 상황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1 더하기 100분의 R에 1제곱으로 끝나겠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측에 있는 걸 다 더하면 뭐가 될까?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돈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총합이지. 총합이 원리 합계구나. 근데 보니까 뭐야 이거? 이거 등비술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등비수열이네. 이제 보니까 첫 번째 항을 얘로부터 출발한 다음에는 1 더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1제곱 그 다음 게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 그 다음은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세제곱 해서 땡땡땡 가고 있는 이 친구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얘들을 다 더하지. 등비수열의 합이네. 자,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보면요. 1-r분의 a1의 1의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복습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요거는 초항이라고 불렀고요. 이 친구가 공비가 됐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원리합계를 해보니까 1-r이 들어가야 되는 데가 지금 곱해지는 게 1 더하기 100분의 r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100분의 r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얘죠. a 곱하기 1분의 100분의 r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쓰여지는 게 1 마이너스 괄호치고 1 더하기 100분의 r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는 중괄호로 표시해주면 좀 더 낫겠네. 라고 표현되는 이게 바로 원리합계가 되는구나. 좀 더 정리하자면 아이고 영상에 아마 잘릴 것 같은데 좀 더 정리하면 여기 위에다 좀 쓸게요. 그럼 이거 1 빼기 1이니까 사라지네?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 r 뭐지 내가 r-1로 갈 거야. r-1로 가면 음수가 아니고 양수가 났을 건데 그럼 조금 바꿔서 r-1로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빼기 1이 될 거고 위에가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의 n제곱 빼기 1이고요. 밑에 거 정리하니까 100분의 r이고 그냥 위에 거는 그냥 저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100분의 r의 1 더하기 100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더라. 이것이 바로 원리합계의 공식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배우면은 여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훈아 어디가 잘 안 보이니? 선생님 읽어줄게. 갑자기 다 이쪽 다 안 보여? 잠깐 이게 빛 반사 때문에 그러나? 약간 너무 옆으로 갔나? 네. 어떡하지? 이쪽으로 잠깐 옮겨서 좀 적어볼까? 쌤이 여기가 좀 필기가 옆으로 늘어져요. 좀 늘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정리한 다음에 와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거를 간단한 식으로 간단하게 좀 더 표현하는 거를 배워볼게요. 시계 저기 있는데 좀 정확한 거 봐야지. 봐서 뭐해? 네? 그 봐서 뭐해? 어차피 스탑은 내가 해주지. 쉬는 시간 내가 정하잖아. 그리고 이제 3시 이상 9시 금방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9시 금방이면 좀 쉬지 않을까? 네. 근데 이번에 내용 좀 적다면서요? 이런 거는 두세 개 더 하니까 필기량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한다. 근데 얘 이렇게 배우고 나서 사실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으로 갈 거거든. 그거 얘기 좀 해볼게. 난 예문도 좀 풀어야죠. 예문 몇 개 정도 풀어요. 이 문제는 보자. 연초 연말, 연말 대출 프로그램,
그거 있나? 장학금? 아, 장학금하고 연금하고 할 거 엄청 많은데? 할 게 엄청 많긴 한데 근데 내용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자 여기가 있잖아. 지금 하나 일단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딱 지우고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저게 100분의 1이 된 거는 그냥 R% 100분의 1 때문에 그래요. 이자를 뭐 5% 10%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거고 오 진짜 많긴 많다. 자 우리가 한번 방금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잖아. 이거 말고 이제 하나 더 있으니까 정리할 때도.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 합에 대해 가지고 100분의 R이 된 거고 A의 1 더하기 100분의 R인 거고 1 플러스 100분의 R에 N제곱 빼기 1이다 이런 식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내가 알아야 되는 게 100분의 R이라는 녀석이 얼마인지나 그러니까 또는 알아야 할 것. 저거 무교예요. 쌤? 응? 저거 무슨 교예요? 어느 게? 저거는 정리의 BT. 아 이거 S. S예요. 쓰다가 좀 많이 좀 과하게 S가 됐어. 그럴 수 있어. 나도 아까 쓰면서 순간 잘못 썼나? 이랬거든.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100분의 R이란 저 녀석이냐 또는 이거의 N제곱 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아는 상황을 주겠지 뭔가. 그리고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 뭐 이런 것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그러면은 저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 뭐냐면은 내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초항이랑 공비예요. 공비. 결국은 결론은 초항하고 공비야. A1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R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 R값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적용만 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만 알면 대략적으로 다 끝납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알면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이자가 붙을까의 여부만 알면 돼요. 붙냐 안 붙냐 이것만 알면은 사실은 문제를 이제 볼 건데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져 버려요.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예시문 한번 가지고 얘기해 볼게. 여기를 10%로 1년마다 복리로 $50만 원씩 10년간 적립금지가 했을 때 년 말까지 적립금은 얼마일까요?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연초입니다. 그리고 단 1.1의 식제곱을 26으로 계산할 겁니다. 26? 2.6이어야 되는데 이거? 2.6 1.1을 몇 번 곱했다고 26까지 늘어나진 않아요. 7번 2배니까
대략적으로 이쯤 정도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풀면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방금 전에 있었던 저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자, 처음에 내가 50만 원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자가 몇 번 붙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아까 계산했냐면은 여기다가 1 플러스 100분의 R에 몇 제곱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였거든. 자, 이게 첫 해에는 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연초에 넣고 말에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자가 붙겠지. 그러면 여기가 총 10번을 붙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요거 방금 얘기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을 거야. 그게 해결되는 거를 어디서 보면 되는지 보여드릴게. 자, 그 다음에 넣은 게 50만원이면 이번에는 얘는 9년을 끌고 가겠죠? 그래서 50만원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의 9제곱이 될 거고, 쭉 가가지고 마지막 50만원에 대해서 사실상 1년을 끌고 가기 때문에 50만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0의 1제곱으로 끝난다는 구조는 알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마지막 것만 생각했으면 이 문제는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져요. 왜냐면은 내가 맨 마지막에, 내가 아까 선생님 아까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잖아. 맨 마지막에 50만 원 넣고 딱 1년이 지나죠. 초에 넣었으니까 12월 31일 날 찾을 거란 말이야. 1월 1일 날 넣어서. 그러면 1년이 딱 지나기 때문에 이자가 한번 붙어. 요 친구는 초항이야. 그리고 이자가 붙었잖아. 1 더하기 이자라는 저 친구가 바로 공비예요. 구조가 그냥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총 걸릴 시간이 10년이잖아요. 이게 n이에요. n값이야. 공비니까 r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초항이니까 이거 a1이라고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따라서 s가 r-1이잖아. 1-r, r-1. r-1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요 숫자가 지금 현재 1.1이죠. 1.1이니까 r-1. 그럼 1.1 빼기 1이라고 그냥 쓰는 거였고요.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뭐냐? 얘야, 얘. 50만원 곱하기 1.1. 요게 초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는 r에 n제곱 마이너스 1 들어가지. 1.1에 n이 10이었으니까 빼기 1 바로 나와요, 사실은. 자, 그러면 분모가 0.1이고요 50만원에다가 저럼 55만원이겠네. 55만원이 있을 거고, 자, 1.1의 10제곱은 문제 줍니다. 그럼 여기는 사실 처음부터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거밖에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2.6 빼기 1. 그럼 이게 1.6, 0.1, 16이 되겠죠? 55 곱하기 16만 원이 되겠네? 얼마지? 80 곱하기 11, 88만, 880만 원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분할을 해주세요. 더 압축해 볼게요. 이제 압축할 거야. 자, 여기는 왜 선생님이 이 압축을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이거는 학교에서 딱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한 번 딱 보고는 더 이상 안 나와. 앞으로는. 그 후로는. 그 시점에만 딱 나오고는 그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요 압축 때문에 그렇거든. 한번 볼게요. 이게 더 압축된다고 하면 이렇게 보는데, 공비는 처음부터 여기를 보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공비가 1.1이에요. 단만 보는 거예요. 단. 이게 이제 압축이 이 단만 봐라 이 얘기거든. 그래서 공비는 처음부터 1.1이에요. 그리고 n은 여기 써 있어요. 10이야. 그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초항만 찾으면 돼. 초항만. 다른 거 없어. 그럼 초항 찾기 위해서 초에 넣고 말에 넣었는지 아니면 말에 넣고 말인지 뭐 이런 것만 보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자가 붙냐 안 붙냐의 싸움이 됐잖아. 그러면 지금 초에서 말이니까 초에서 말이라고 하면은 AR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초항이.
그러면 요걸로 압축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R값이 아까 1.1이고 빼기 1이 R-1이죠. 그리고 A1이라고 하는 게 AR이니까 A가 지금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R의 N제곱 빼기 1인데 R의 N제곱이 이미 2.6이어줬지? 2.6 빼기 1 바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10%는 10% 큰 의미가 없고 여기 50만 원 요거 하나는요. 여기 10년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연초에 넣었네. 그리고 말에 찾았네. 초말 저거 세 가지만 찾은 다음에 답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게 돼요. 즉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못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신에 밖에 못 내요. 수능에 당연히 못 내고요. 모의고사에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나오는 건 딱 하나. 내신 때인데 내신 때 나오는 것도 언제나 기말고사 때 한 번밖에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등비수열을 배우는 그 시점. 그때만 나오게 될 거라서 2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 때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해서 마무리 지어놓으시면 그러면 끝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겠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다. 이걸 이제 일단 먼저 정리할까요? 정리 다 됐습니까? 네, 정리하고 이제 여기에 뭘 바꿀 거냐면 요거를 말로만 바꿔서 할 거야. 이것만. 한번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설명할 양이 많긴 하네. 근데 나오는 결론은 너무 심플하죠. 요것만 잡고 기억하시고 잡고 공부하시면 돼요. 하다못해 요즘에는 트렌드에서 이거 아예 안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저 0.1분이면 8,800 아니에요? 저 분모 0.1 얘가 1.6, 0.1 약분하면 16 불쌍해요. 16 곱하기 55, 880 아니야.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26인가 막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러는 거야. 네. 필요한 시간 드리고요. 네. 요 문제를 동일하게 사용할 건데 저기만 문자 하나만 바꿀 겁니다. 응?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기다려 드릴 거예요. 뭐야? 선생님 예전에 좋아했던 선수들은 다 감독 아니면 코치돼 있더라 이제는. 네. 시절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센터 들어왔어요. 혹시 헤드 타이거죠? 있어요. 아니 그때도 기아였어. 기아였어요? 헬스 타이거즈는 70년 80년대고 네. 무슨 거? 그때 이제 태어날랑 말랑 할 때고 내가 태어날까 말까 할 때고 다시 나 네. 어디까지 밑으로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야 헬스 타이거 선동열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네. 선동열 알아? 아니요. 뭐 있지? 그냥 그 이름만 알아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야구 얘기했습니다 잠깐. 혹시 어디 가세요? 선생님 기아. 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새는 아예 안 봐가지고 그냥 기아라는 팀을 좋아했다는 흔적만 남았을 뿐. 선생님 기억이 좀 못해요. 못해? 요즘 세 1위에요 할수 지금. 있지. 그 다음에 하나 있죠 하나. 만년 꼴찌. 걔가 지금 2등이에요. 응 알아요. 하나는 늙고지아도 요즘에 잘하고 있던데. LG도 옛날에 저요? 저희 LG 롯데 기아 해가지고 셋이서 재작년 때 이제 우승했어요 저희. 6등 10등 8등 하면서 셋이서 하나가 꼴찌고 9등 해주니까. 아 자, 이거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뭘 바꿀 거냐면요. 지우긴 지워야죠. 풀이는 우리 친구들은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만 지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를 설명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러면 좋아. 선생님 지금 압축되는 것만 가르쳐주면 압축되는 것만 기억하고 갔으면 분명히 까먹습니다. 까먹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혼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를 보여드릴게. 자, 내가 연이율 10% 1년마다 복리 그리고 50만 원씩 연초에 집어넣을 거고요. 10년 초까지 적립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하면은 맨 마지막 해부터 역산하는 게 훨씬 더 이뻐요. 해보시면. 그러면 맨 마지막 해 맨 마지막 해니까 10년 차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10년 차에 넣은 5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이자가 못 붙죠. 넣자마자 끝!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50만 원은 그냥 50만 원인 거야. 그러면 9년 차에 넣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넣을 건데 맨 마지막 해부터 생각할 거야. 이번엔 반대로 첫 해에 넣은 게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 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맨 마지막 거 넣은 거 이자 안 붙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9년 차에 넣은 거는 5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겠죠. 한 번 붙겠네. 왜냐? 여기서 한 번이 왜 한 번이지? 이거 1.1일 거예요. 그러면 8년 차에 넣은 거는 50만 원에 1.1에 제곱이 돼 있겠죠? 자, 1년 차 첫 해에 넣은 거는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면은 50만 원 곱하기 1.1에 대해서 몇 제곱인지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총 10개가 써 있는데 0제곱, 1제곱, 2제곱 갔으니까 얘 9제곱이죠. 따라서 총합이라고 하는 거를 등비수열로 가다 보니까 R-1분의 A1이 얘가 되겠지. 이번에는 50만 원. 그리고 R의 N제곱, 즉 1.1의 N제곱인데 자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게 9가 돼 있다고 해서 이거는 N제곱이 9제곱이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N은 항의 개수예요. 항이 총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0제곱이 되는 걸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잠깐만 빼기 1로 끝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사항. 이게 초초, 말말 이럴 때가 문제가 되거든 너희들이. 거기서 이거 구제곱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등비수열 합공식에 대한 우리가 구조를 보시면은 R-1분의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 했을 때요. 여기 들어가는 이 N이라는 게요.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R이 최초 맨 마지막에 끝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AR의 N-1제곱이잖아 원래도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항의 개수라는 이 실수만 안 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요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항이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있으니까 10개지. 따라서 여기는 10제곱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고 보니까 0.1분의 50만원 곱하기 자 아까 이거 2.6이라고 줬다 그지? 그럼 1.6 될 거고 16 되는 거니까 800만원. 연초랑 말이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해서 이게 이제 초초로 넣는 방식이 될 거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상관없이 그냥 문제만 가지고 동일하게 자 이거는 이제 여기다 좀 써놓고 요 내용에 대해서 말이야. 요 내용에 대해서 또 압축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요.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볼 거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들밖에 안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초하고 초니까 우리가 이자가 안 붙겠네. 50만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거는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한테 빼기라는 거 쓰는 거고 그리고 밑에는 여기 R값이니까 여기다 빼기라는 거 쓰는 게네. 해서 바로 압축 가능합니다. 뒤에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면은 바로 풀고 끝나버려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선 우리가 원리학계의 기초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내용이 활용이기 때문에 말을 조금씩 바꾸면서 이상하게 나오는 한 3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더 볼 겁니다. 이만 끝나요. 보자. 이만 하나 더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 게 대출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갚아갈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서 그거 이제 돈을 넣었으면 이제 또 빌려보자는 거지. 저 어떻게 제가 어떻게 봤냐면 이제 만원 현질해서 사주고 근데 2만 원 그냥 쌤 줬어요. 2만 원 쌤 줬다고? 네.
4주 후에? 네? 아니 10,000원을 드렸어. 아니 걔가 걔가 저 게임템 준게 되거든요. 좀 비싼 걸 줬어 얘가. 얘가 착해서 3만 원으로 뺏은 거 아니지? 네? 뺏은 건 아니지? 없어서. 그래 그럼 됐지 뭐. 근데 얘가 저거랑 쓰지 않아요. 응. 저안 펴져요 진짜. 지워지니까. 오케이. 해보. 친구들 중에 인심 좋은 친구들이 있지 또. 저. 근데 걔 애초에 그런 만원 같은 돈에 연연하지 않는 게 근데 걔 게임에 90만 원 썼어요. 어때서? 어디가 어디서 딱 그냥 무슨 게임에다 90만 원씩 쓰는 친구가 있대. 해보는 친구 중에. 걔가 엄청난 친구네. 한 만 원씩 쓰다 보니까 응. 만 원씩 쓰고 또 친구들 사주고 만 원씩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90만 원이 되겠대요. 야 대단하다. 올해 말에 이번에는 그 원리학계 응용 것들 올해 말 광물의 매장량을 써놓고 얘기합시다. 매장량은 이제 곱하기 10의 12톤 그리고 내년 소비량 아하 곱하기 10의 9톤 이 광물의 소비량은 매년 늘어나겠지. 매년 그 전년도에 비해 5%씩 증가한다고 할 때 이 광물이 보관되는 거는 이 문제를 바꾸면 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문제에서부터 이제 조금 계산 스케일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단 로그 105가 로그 105란다. 1.05가 0.02 있고요. 로그 1.1이 0.2다. 자, 다 썼으면은 한번 이제 요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이번에는 이런 거야. 이제 광물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쌓여 있는 거죠. 5 곱하기 10의 12톤이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매년 사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됐고 이제 내년부터 볼 거야. 내년의 소비량이 2 곱하기 10의 9제곱만큼의 톤을 쓴대요. 톤만큼을. 그리고 소비량이 매년 전년도에 비해서 5%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해의 소비량은 2 곱하기 10의 9제곱인데 그 다음 해의 소비량은 2 곱하기 10의 9제곱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5, 즉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2 곱하기 10의 9제곱에 1.05만큼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할까 말까 안 한 게 뭐였냐면 이거 증가감소할 때 1 더하기 100분의 x 감소할 때 1 빼기 100분의 x 쓰던 거 기억나? 옛날에?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네. 2학년 가서 이거 거기서 막 증가감소 배우잖아.
그때 그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거 소수면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10의 9제곱에 1.05의 제곱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겠고요. 이 친구는 또 등비수열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항에서 나한테 고갈이라 했거든요. 고갈이 뭡니까? 고갈 뜻이 뭘까요? 태범아 고갈이 뭔지 아냐? 네? 고갈. 다 어. 이제 쓸 거 없다. 완전히 사라지는 메말랐다. 메마름 완전히 사라지는 거를 우리가 고갈이라는데 고갈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 말이지 않을까? 매장량이 있는데 그 매장량 이상으로 사용한 총량이 매장량을 앞서기 시작하면 이제 얘는 없죠. 그냥 다 써먹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총량을 얘네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다 더하는 거니까 아 결국 등비수열의 합을 말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사용한 총량이라는 건 결국 지금 이 문제에서 등비수열의 합을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초항을 알고 R값을 알면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초항이라고 하는 게 첫 해에 쓴 거니까 2 곱하기 10의 9제곱이 될 거고요. R값이라고 하면은 1.05가 바로 R값이 되겠죠. A1이고 이 친구가 R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따라서 총합에 대한 공식은 R-1 1.05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A1 곱하기 1.05의 n제곱 마이너스 1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데 요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습니다. 매장량 5 곱하기 10의 10이죠. 자 이제 저식을 푸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저걸 풀어서 n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되는 거지. 몇 년 걸리는지 몰라서 n년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거 날리면은 뭐 10의 세제곱 될 거고 2 될 거고 0.05는 우측으로 남겨주는 게 나은가 아니면 여기다 남겨놓는 게 나은가? 남영이 나와요. 확실해? 저만 들었어요. 오케이 알았어. 문제 중 주어진 로그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2 곱하기 1.05의 n제곱 빼기 1이 지금 크거나 같습니다. 5 곱하기 10의 세제곱 뭐 약분을 대략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 책을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쓴다. 그죠? 자 0.05 여기다 곱해주면요 2 곱하기 1.05의 n제곱 빼기 1 이제 소괄호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자 공 2개 빼면 50 250 되겠네? 따라서 1.00의 n제곱이 크거나 같습니다. 넘어가면 125 더하기 1 126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양변 로그 취하면 돼요. 자,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게 지금 1.55에 대한 로그랑 1.16에 대한 로그 126과 105를 왜 줬는지 대략적으로 눈치를 챌 수 있는 상황이지. 양변에 로그를 취하니까 n로그 1.05라고 쓰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 괜찮아요. 자 그리고 로그 126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우리가 로그 126을 1.16 곱하기 100이 되니까 2 더하기 그렇지 2.1이 될 겁니다. 잘했어요. 자 그리고 0.021이 되겠네. 얘는 0.021 n이 되겠다. 그죠? 공이 두 칸 가야 되니까 따라서 n은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100년 후에 고가 됩니다. 딱 마지노하게 딱 100년 차에 빵 다 쓰고 끝 이렇게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푸는 것까지. 자,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상 똑같죠? 근데 기본 베이스는 등비수열 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때마다 초항과 공비만 잘 파악하면은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는 n제곱 때문에 로그를 배우고 있구나, 저런 n제곱들 때문에 로그를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제곱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지?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대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